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넷플릭스에 일론 머스크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습니다.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절반 정도 보고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이 영상 찍고 나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와, 제가 이거 또 테슬라 차 안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리턴 투 스페이스, 이 테슬라 관련된, 정확히 뭐 스페이스 X 관련된 거지만 결국에 스페이스 X와 테슬라는 뭐 같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기분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미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 이런 사람들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스페이스 X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와, 이 스페이스 X에 들어간 이 DNA가 어디 안 가는구나. 결국에는 이게 또 테슬라에도 가는구나,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뭐 이거는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지금 1시간밖에 못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결과적으로 화성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화성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쐈던 로켓을 그대로 재사용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게 비용 절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짜로 지금 화성이든 어디 우주 정거장이든 이렇게 루틴하게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한번 쓰고 한번 버리게 되면은 이게 쉽진 않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역추진 로켓 같은 거 많이들 보셨죠.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을 이뤄낸 게 바로 스페이스 X죠. 근데 그 DNA가 바로 테슬라에도 적용이 된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도 아닌데 그냥 이걸 보면서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나온 모델 Y 새로운 모델이죠. 기가 텍사스가 새롭게 이제 게시를 하게 되면서 모델 Y 새로운 트림의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바로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4680 배터리를 탑재한 걸로 보여진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일 줄 알았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스탠다드 레인지, 지금 뭐 스탠다드 레인지를 하는데 플러스라고 유출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 레인지건 플러스건 어차피 스탠다드 레인지급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리튬 인산 배터리 적극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LFP 배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래서 제가 전정 영상에서 이게 뭐 4680일 수도 있지만, 뭐 확실히 나온 게 아니지만 4680이면은 약간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이 모델 Y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구매 대기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역시 테슬라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주 칭찬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주주이기도 하고 테슬라 오너이기도 하고 양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딱 뭐다, 이건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4680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넣었을 수도 있을,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차량들은 전부 다 각형 배터리를 지금은 쓰고 있어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것들, 모델 3 RWD 모델도 그렇고 모델 Y RWD 모델, 중국에만 파는 모델 스탠다드 레인지, 거기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각형이 들어갑니다. 근데 4680에 LFP 배터리를 넣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뭐 기사라든지 뭐 유출되는 내용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모델 Y 새로운 모델에 들어가게 되는 이 4680은 NCA 배터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냥 4680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구조 배터리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면 텍사스 이 공장의 새로운 공정, 여기서는 이제 모델 Y와 사이버 트럭 위주로 그렇게 생산이 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모델 Y에 들어가는 이 구조 중에 가장 혁신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리어와 이 프론트 부분이 원피스로 짜여져 있는 프레임에다가 이제 여기 4680 배터리가 구조 자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양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파일럿 스터디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100만 개를 뭐 만들었다 어쨌다 이런 걸 봤긴 하지만, 이거를 양산에 적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고, 비록 그게 기가 텍사스지만 기가 텍사스로 기존의 2170 배터리 모델 Y 롱레인지 만들게 되면서 좀 이제 양산이 제대로 되면 그때부터 구조 배터리가 적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데뷔를 해버렸죠. 이런 게 바로 테슬라의 무서운 게 아닌가. 네, 물론 이 성능 자체는요,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주행가는 거리 자체가 좀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EPA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미국 인증받은 결과를 다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나타나는 숫자는 전비고요. 이 주행가는 거리 보려면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는 330마일, 그리고
그리고 모델 Y AWD 모델은 279마일. 이걸 킬로미터 따지면 440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급이 다른 겁니다. 말 그대로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레인지 딱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4680 배터리를 넣게 되면서 얻어지는 장점 같은 거,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2170 배터리 롱레인지에 들어가는 만큼의 무게로 4680으로 때려 넣으면은 4680 배터리가 기존의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16%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주행 가는 거리도 16%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왜냐면은 지금 SUV 중에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 보여주는 차가 있습니까? 전기차 중에? 없죠.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반자율 성능, OTA 이런 거를 지금 해주고 있는 SUV가 없어요. 사실상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제 모델 3보다 모델 Y가 올해는 좀 많이 더 팔릴 것 같아요. 유럽도 지금 난리 났고, 중국은 뭐 꾸준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모델 Y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모델 3보다 모델 Y가 좀 넘지 않을까? 더 많이 생산하지 않을까?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히트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델 Y 롱레인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는 계속 될 거예요. 조금씩 소폭 이렇게 증가를 할 거긴 한데, 이게 온전히 4680 배터리의 최대의 에너지 밀도를 이용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극한으로 뽑아주려는 그런 모양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선택을 했냐? 배터리를 조금 쪼개가지고 새로운 모델 Y 트림을 만들어 버린 거죠. 저는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는 NCA 배터리여도 전비 차이가 별로 안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일단 제가 이게 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물론 나온 건 아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4680인데 리튬 인산철은 아니겠지. 이거는 2021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고, 이거는 2022 모델 3 RWD 모델입니다. 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고, 얘는 NCA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에요. 이게 전비라고 말씀드렸죠. 전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0 정도 나는 거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만 주행 가는 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탑재한 차량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비가 낮은데 주행 가는 거리가 길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쏟아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이 전비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를 소폭 좀 증가시키긴 했지만 그만큼 또 배터리를 넣게 되니까 그 무게 차이로 인한, 그리고 이런 동력 성능 자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전비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러니까 롱레인지랑 전비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아요. 반대로 주행 가는 거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얘는 이제 RWD에서 이제 모터를 하나 탑재하게 되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기존의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많이 늘었으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넣어가지고 무게가 증가를 했으니까 전비 차이가 롱레인지와 별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상을 한 건데,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이제 모델 Y 새로운 모델이 좀 저렴한 가격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모델 3 롱레인지 퍼포먼스만 가격을 인상했고, RWD 모델은 가격을 그대로 뒀단 말이죠. 결국에는 NCA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좀 가격을 인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탑재가 되어야 좀 저렴한 가격에 나오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많이 팔리고 그만큼 테슬라 오너가 많아지고, 저는 이런 거를 바랬는데 테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존에 세 가지의 이 배터리 타입을 써가지고 차량을 생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 이제 모델 S,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부터 해가지고 18650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죠. S와 X는 출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특히 플래드는 1000마력을 넘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있어서 18650 조그마한 배터리가 좀 더 열 관리가 쉽기 때문에 18650을 그렇게 쓰게 되고, 모델 3, 모델 Y에는 2170, 물론 롱레인지 이상부터 2170 배터리를 쓰게 되는데, 어차피 플래드처럼 1000마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 2170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형의 모델 3 RWD 모델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탑재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이제 테슬라가 기존에 18650, 2170, LFP 여기에 추가돼서 4680 이렇게 추가가 된 거죠. 물론 NCA와 LFP 배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게 2170과 1860 나누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2170만 왕창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다 뿌리는 것보다 어디는 1860, 어디는
2170, 어디는 4680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이 생산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4680은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하고 있고 하나의 구조 배터리로서 만들어가지고 장착해버리니까 와, 이게 진짜 생산 효율이 특히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안 그래도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주문했을 때 롱레인지 기준으로 내년에 받습니다. 내년에. 미국도 내년에 받아요. 지금 주문하면 20인치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올해 10월에나 받는 그런 차가 됐는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 AWD물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수요도 좀 나눠지게 되면서 생산량도 모델 Y 롱레인지에 좀 보틀렉이 걸려있던 것들이 좀 분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득이 남지도 않는 거냐? 네, 이득은 굉장히 극대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4680이 되면서 코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성이 굉장히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됐던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져갈 이득이 많다. 일단 모터가 2개가 들어가고, 근데 배터리는 좀 더 낮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모델 3 RWD에 뿌려주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진짜 좀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극한의 효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봤던 이것처럼 리턴 투 스페이스 마냥 진짜 얼마나 효율을 이렇게 극대화하는 건지. 이제서야 이제 뭐 벤츠나 BM,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플랫폼 버리고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특히 BMW 같은 경우도 말이 뭐 내연차랑 이 전기차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만든 플랫폼이긴 하지만, 같이 하는 건 아무래도 순수 전기차 플랫폼보다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다 중량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근데 테슬라는 남들이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따라갈랑 말랑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 구조 안에 배터리까지 같이 쓰게 되는 그런 거를 이미, 네, 이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빨리 실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조차도. 물론 저라고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냥 관심 많은 일반인 정도인데, 와, 이렇게 빨리? 그래도? 참 아주 놀라운 게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게 보실 거고, 아니면 모델 Y 저가형 모델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면은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겠구나, 이게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했으면은 그래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저렴하게 내놓고 적게 가져갈 테슬라가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다소 좀 아쉽다는 내용이 좀 있죠. 다만 또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모델 Y RWD물에 물론 인증을 받은 차는 작년에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롱레인지랑 동일한 모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뭔가 내놓는다는 뭐 그런 뭐 기사 뭐 레딧 보니까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아직 뭐 EPA에 올라온 내용들은 없으니까요. 이거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일단 기가 텍사스에서 이거 한 모델 한 트림만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RWD로 NCA 넣어가지고 좀 어떻게 나뉘던가, 아니면 여기다 다시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가격 차별을 두면 되는 거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기술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테슬라에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지금 EV6 얘기도 좀 해드려야죠. EV6 GT가 지금 뭐 2만 RPM을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차로 해가지고 유럽에 지금 나오게 됐는데, 마냥 이런 모터의 성능보다 이런 생산의 혁신, 이런 것까지 같이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떡하니 있고, 그로 인한 또 아웃풋이, 판매량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모델 3 모델 Y가 지금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가 상하이도 멈췄는데, 기가 베를린은 기가 상하이급의 이런 생산성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려요. 아마 올해 한 4, 5만 대? 텍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해야 뭐 4만 대, 5만 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가 베를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모델 Y 유럽에 팔리는 게 전부 다 기가 베를린산이 되고 막 그렇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거,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참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참 재밌다. 네, 재밌으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하는 거죠. 재미없는데 제가 억지로 이렇게 유튜브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 뭐 제가 돈 벌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일하는 게 더 돈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6만 불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7천만 원대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뭐 나와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로데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23년에는 새로운 테슬라 모델들이 좀 출시가 될 거다. 옛날부터 출시 얘기만 무성한, 소문만 무성한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 그리고 세마이까지. 이거 세 차종이 내년에 한 번에 다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게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는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이야 모델3, 모델 Y가 단일 모델 기준으로 거의 50만 대 육박하게 이렇게 팔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넘쳐나고 있고. 근데 테슬라의 목표는 2030년 정도에 이제 뭐 2천만 대를 뭐 생산을 하겠다, 팔겠다라는 건데 2천만 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려면은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당장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올해 목표된 생산 횟수만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걸 좀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게다가 이게 지금이야 1년에 뭐 100만 대, 올해 기준으로 뭐 140만 대가 목표니까 그 정도 팔게 되면은 모델3, 모델 Y 단일 모델 기준으로 60만 대, 70만 대씩 이렇게 팔게 되면은 목표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모델3, 모델 Y 가지고는 목표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일 모델을 많이 팔아봐야 모델3가 1년에 막 400만 대, 500만 대씩 그렇게 팔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좀 더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3, 모델 Y, 모델 S, 모델 X 외에 다른, 그게 바로 사이버 트럭과 세마이라든지, 로드스터는 사실 생산량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죠. 사실 세마이도 저는 약간 테슬라 주주 입장이고 테슬라 오너지만 약간은 좀 의아해요. 결국에 트럭은 수소연료 전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어마어마한 배터리 거의 뭐 한 1000kW 막 이 정도 단위로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충전해줄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용도 비용일 뿐더러 이런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게다가 이 주행 가는 거리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트럭은 약간 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아무튼 간에 지금 여기서는 나와 있는 거는 사이버 트럭이 일단은 생산이 돼가지고 미국같이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 나라에 이게 출시가 되어야 그만큼 생산량을 기하급수로 늘릴 수 있고, 여기에는 또 나오지 않은 신모델이 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저가형 모델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델3 가장 기본 모델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좀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좀 저가형 모델을 내놔야 되는 거, 이게 좀 테슬라의 목표치. 사실 2천만은 좀 어렵고 뭐 1000만 정도만 가도 대박이다 라고 할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가형 모델이 어느 정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격대를 가지고 1000만 대까지 인도를 하겠다 1년에, 이거는 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어렴풋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 특화된 테슬라, 그리고 이번에 기가 베를린에서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돌려서 말한 유럽에 특화된 뉴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저렴이 모델이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목표한 생산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 1, 2년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상이죠. 이제 연 500만 대, 600만 대 넘어서 막 1000만 대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이 늘어난 거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델3, 모델 Y 가지고도 뭐 140만 대, 200만 대를 맞추는 것도 지금 생산을 못해서 지금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걱정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델3, 모델 Y 가지고도 되는데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저가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델3 수요를 아래로 막 내린다거나 이럴 필요는 테슬라 입장에서 없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포화되는 순간, 그게 아마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쯤 되면은 그런 게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에 이제 저가형 테슬라 차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모델3를 인하하는 방법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25,000달러짜리 테슬라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모델3는 아닌 것 같다. 좀 확실히 느리죠. 이 정도 가격이 인상된 거 보니까. 네, 테슬라가 또 어떤 기업입니까? 어떻게든 굉장히 가성비 있게, 테슬라 입장에서 가성비 있게 수익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열심히 연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팔아도 이 소비자가 난 호구였구나 라고 안 느끼게 되면은 그거는 윈윈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까지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물론 내년에 사이버 트럭은 나와줘야
되지만 그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모델들은 이제 2, 3년 뒤면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간만이죠. 간만에 테슬라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어째 이 테슬라를 좀 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사만 떼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제 생각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 생각에 대해서 뭐 공감하실 분도 있고 공감 안 하실 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판단은 뭐 다양한 유튜버 분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좀 생각하셔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할지 테슬라 주식에 더 넣어야 될지 말지 빼야 될지 테슬라 차를 사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저는 목표가 딱 그 정도입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떼써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제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공감하실 분은 뭐 공감하시고 안 하실 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반면 저도 그렇게 공감 안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뭐 피드백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좀 제대로 된 좀 올바른 선택하는데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정리남이었습니다. 프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